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해외 직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특히 이제 곧 블랙 프라이데이 있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외 직구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 너무나 많잖아요. 주말에 광군제인가요?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중국에서도요. 그런데 문제는요. 해외 직구 해본 분들이 생각만큼은 편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가격도 생각보다는 비싸네. 그렇죠. 게다가 배송 문제. 네. 그리고 가격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나온 가격에 붙는 게 너무 많잖아. 세금이랑 배대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런데 이런 불편한 점을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노하우를 가진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또 다행스럽게도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애청자라고 하십니다. 이야.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어렵사리 그분을 모셨잖아요.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데. 그렇죠. 이게 정말 우연이죠. 예. 아무튼요. 오늘 모신 분은요. 회사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 이거 발음을 잘해야 돼요. 세일러문이 아니라 셀러문의 노한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셀러문의 노한나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퍼니펍이고요. 저희 서비스 이름이 셀러문이고요. 아, 서비스명이군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영화 인턴 보셨잖아요. 예. 영화 인턴의 줄스와 같은 그런 여성 CEO를 꿈꾸고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입에 단내가 나는 스타트업이더라 하고 깜짝 놀라고 있는 노한나 대표라고 합니다. 아니 그 얘기를 하셔서 그런지 외모가 비슷하세요. 그 주인공분이랑. 아니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기억이 안 나. 애나 해서웨이. 비슷하세요. 나중에 저희 애청자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제 얘기가 진짜 맞다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진짜 혼날 것 같은데요? 이게 오디오의 장점이거든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회사 이름 잠깐 얘기했는데 셀러문이잖아요. 네네. 뭐 셀러까지는 알겠는데 문은 뭡니까? 문은 여는 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영어의 한글 문. 네네. 근데 문은 보통 다를 생각하잖아요. 영어로. 네, 그래서 해외 버전도 생각하고 예. 어느 정도는 그렇게 중의어처럼. 셀러 도어가 아니라 셀러 문으로. 네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야 세일러문처럼 또 그러니까. 관심도 갖고. 네.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해외 직구의 불편한 점을 모두 다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의감은 없지만. 네. 아니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 회사가 이제 해외 제품을 해외 현지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해외 그곳을 직접 가는 여행자들을 통해서 물건을 이렇게 조달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식의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예. 그래서 누구나 해외 제품을 제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상품을 요청도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좋은 상품을 보고 바로 구매하면은 이제 우리 집으로 배송이 되는 형식인데요.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너무 장황한데 하나하나부터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사업을 하겠다. 지금부터 사업 시작.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저는 방송 작가 생활을 하고 있었고. 방송 작가요? 네네. 네. 방송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프로그램 형식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뭐, 애청자 여러분들이 알만한 방송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제가 이제 지역방송에서 했고, 이따금 국회 방송에 이제 뭐 구성 작가 같은 것도 했고. 그리고, 국회 방송요? 네. 그리고 기업 홍보 영상물을 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작가였고, 섭외와 이제 스크립트를 쓰고 방송 진행하는 상황까지 현장까지 다 챙기는 총괄적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현장까지 다 챙기는 역할은 총괄 PD 아닌가요? 근데 그래서 이게 불편한 진실이 여기서부터가 시작이 되는데. 예. PD 분들보다도 작가의 역할이 사실은 현장에서도 굉장히 크죠. 그렇죠. 섭외부터 작가가 다 하지 않나요? 네, 섭외부터 작가가 다 시작됩니다. 예, 제가 TVN 잠깐 나갔더니 네. 그 작가분이 제 물부터 도시락까지 다 챙겨주시더라고요. 네. 너무 고마운데 반면 PD분들은
명함 한 번 주고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네.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룰이에요. 역할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의 역할. 근데 이제 작가는 어떻게든 그 프로그램 안에서의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걸 해야 되니까 출연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좀 많은 애착을 가지고 해요. 스크립트 작성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얘기는 PD는 애착이 없다는 얘기군요. PD는 모든 방송이 끝난 후에 예. 편집에 애착을 가지십니다. 아 편집에만. 네. 어허. 편집 근데 작가도 방송이 끝나면 다음 프로그램에 대한 뭔가를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방송의 현장의 그 역할은 작가가 하고 예. 그 방송을 끝난 후에 방송이 나가기 전까지의 편집 역할을 어떻게 보면 또 PD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 작가가 아무리 열심히 잘 하고 현장을 잘 만들어도 PD님이 그거를 잘 만지지 못했을 땐 또 잘못된 방송이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또 작가가 조금 실수를 하고 부족한 면이 있어도 PD님이 그걸 굉장히 잘 살리면 좋은 방송이 될 수도 있고. 아하. 보통 통편집을 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원래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네. 작가가 이렇게 잘 만들어 줘야 PD가 그걸 가지고 잘 요리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작가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요. 그 논리로. 예예. 그래서 엄청 열심히 써서 뭔가를 이렇게 딱 줘도 그 PD님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거든요. 작가는 이런 물감을 조합하는 사람? 색감을 조합하는 사람? 근데 그거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게 PD님인데, 그런데 그림 그리는 사람 마음대로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신문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취재기자랑 편집기자의 역할이 비슷한 것 같거든요. 취재기자가 아무리 기사를 막 개떡같이 써도 편집기자가 잘 만들어주면 그 기사가 좀 그럴듯해 보이고, 또 취재기사가 아무리 기사를 잘 써도 편집기자가 막 편집해버리면 기사가 개떡같이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개떡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현장에 있는 게 또 저희죠.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느냐를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방송 작가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매 순간순간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냥 진짜 순수한 글을 쓰고 싶다, 소설을 쓰고 싶다. 그래서 한 달의 일을 월초로 다 몰아서 놓고, 그러고는 프로젝트를 빨리 끝내놓고 한 달에 계속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나머지 시간 동안. 아, 그때 결혼한 상태 아니셨나요? 이어져 있었죠.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와 이어져 있었는데. 그래요? 예. 네. 일본에 계속 다닐 때도 결혼한 후죠. 어허. 네. 그러면 지금 작가를 그만두신 게 몸이 힘들다 이건가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좀 더 재밌는 일 하고 싶다. 좀 더 좀 의미 있는 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꾸준히 한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좀 주체적이지가 못해요. 작가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게 잘못된 네. 관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신문사에서도 취재기자, 편집기자가 서로 잘 하면은 이게 괜찮을 텐데 보통 사이가 나쁘거든요. 급여 수준은 어떤가요? 욕심낼 만큼은 아니죠. 네. 근데 그게 이제 프리랜서 특징이 발로 뛰면은 또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그거는 자기 욕심만큼 챙길 수는 있는 구조는 맞아요. 그렇군요. 네. 제가 듣기로는 작가분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네. 한 분은 글, 네. 또 다른 분은 섭외. 네. 우리 노 대표님은 어느 쪽이었나요? 작가들 보면 섭외를 굉장히 잘하는 작가가 있고, 그냥 섭외는 크게 아니지만 뒷단에서 글을 잘 쓰시는 작가분이 있는데, 항상 섭외를 잘하시는 작가의 뒤처리를 글 잘 쓰시는 작가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지만 저는 둘 다였죠. 둘 다 잘했다. 예. 어우, 능력이 출중하시군요. 아유, 아닙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했으니까. 예, 예. 근데 일반인들이 알만한 방송이 없다는 거. 네, 그렇죠. 그게 문제네요. 확인할 길이 없어. 네, 확인할 아, 길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방송 작가를 그만두시고 네. 다른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해외 직구에 네. 생각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모든 일의 연결고리라는 게 예. 그냥
이렇게 딱딱 1막, 2막, 3막 이렇게 끊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뭔가 하나의 기회가 탁 떨어지고 예. 거기에서 이렇게 자꾸 뭔가 우연히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오피니언드 리더를 모시고 토크쇼를 하는 그런 곳에서 스크립트를 쓰고 있었었는데 예. 대구에 계시는 IT 여성 기업인 협회 그 회장님의 권유로 뭔가 하나를 이렇게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아이템을 가지고 실현시키는 이런 IT 쪽으로 하는 것에 권유를 받고 시작하게 됐어요. 예. 근데 제가 한참 여행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데 그 소설을 쓰겠다고 일본에 가서 룸 하나를 작업실을 하나 잡아놓고 엄청 열심히 글을 쓰는데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근데 일본이 정말 너무 좋은 곳이거든요. 혼자서 여행하기. 그렇죠. 특히 여성분들이 여행하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쇼핑을 하기에도 좋고 그냥 카페에 이렇게 머무르기도 좋고 예.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너무 구경하는 것도 좋고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스타그램에 하나씩 찍어서 올리고 나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했더니 예. 인친들이 이 물건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사진에 나온 그 물건을 사달라. 네, 제가 펜시 중독이어가지고 예. 어떤 날은 볼펜만 아이디어 상품이 되게 많잖아요. 일본에. 그렇죠. 그래서 볼펜만 계속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랬는데 인친들이 이제 사달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재밌겠다. 그냥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인친도 사달라 하니까. 예. 그래서 그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그 명목으로 인친도 만나서 그 물건도 전해주고 이런 재미도 있었었는데 예. 몇 자루가 아니었는데 돈이 조금 쏠쏠하더라고요. 왕복 항공권을 빼고도 남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거는 작정을 해야 돼요. 작정을 해야 예, 되고 그냥 이제 저의 룸 하루 정도. 아니 네. 근데 겨우 팬시 제품 가지고도 그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오호. 그러니까 그 일본 팬시에 대한 리스펙이 있어요. 예,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네. 그렇죠. 그리고 아이디어가 보면 좀 가격이 적절히 3만 원대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현지에서는 또 적절한 합리적인 가격이기도 하고. 하긴 이 나쁜 회사긴 한데 미쓰비시 네네네. 연필 정말 좋긴 해요. 네, 맞아요. 그 볼펜통이 안 나와요. 일본 볼펜은. 그렇죠. 네, 똑같은 비슷한 느낌의 일본 볼펜도 볼펜통이 안 나와요. 모나미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특정 볼펜은 예. 모르겠고요. 모나미를 안 써보신 것 같아. 제가 일본 볼펜만 썼나 봐요.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이제 펜시로 시작하셨는데 어떤 제품까지 커지게 됐습니까? 의류가 많았어요. 의류요? 네, 이제 일본만 있는 브랜드 그리고 뭐 꼼데 이런 거 얘기해도 꼼데가 되나요? 뭐예요? 꼼데가 뭐예요? 꼼데가르숑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꼼데가르숑 같은 거 그리고 그때가 한참 또 바오바오백이 유명하던 때고 그건 뭔가요? 그 한국 여성들이 굉장히 열광을 해서 일본 백화점 한큐 백화점에 가면 예. 아침 9시에 가도 줄을 서 있어요. 어허. 9시가 오픈인데 제가 8시 40분에 갔는데도 줄을 굉장히 뒤늦게 섰거든요. 뭐 선물을 많이 주나요? 아니에요. 그게 그냥 살라고? 제품이 없어서 와하. 이제 선착순으로 판매하고 끝인 거예요. 그래요? 그 백화점에서 바오바오 매장은 오전 10시면 클로징 타임이에요. 아하. 거의 그 정도로 매장 내에 있는 그 제품이 헐빈하게 빕니다. 근데 그렇군요. 하나도 없이 이렇게. 아니 저는 맛집만 그렇게 줄을 서는 줄 알았더니 가방 살라고도 줄을 서는군요. 요즘 중국인들이랑 한국인들이 일본 샵을 다 털어간다는 그 그래요? 이야기가 있어요. 어허. 일본은 백화점이 9시에 문을 여나 봐요. 제가 실수했나 봐요. 10시인가 봐요. 10시. 그렇군요. 아무튼 그러면 의류랑 가방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소품도 있나요? 그리고 굉장히 일본 물품에 열광했던 게 과자. 과자. 네, 일본 과자가 예전에는 일본 과자가 굉장히 비싸다는 인식이 저희 또래만 해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일본 과자가 굉장히 싸고 맛있고 특이한 게 너무 많거든요. 하긴 저도 우리 애들 고르는 거 보니까 네. 그 도라에몽
네네. 나오는 기다란 막대 스틱 같은 거 잘 먹더라고요. 네네네. 일본에 가면 그런 디자인과 뭐 예쁜 건가 막 또 신기한 게 진짜 많아요. 그렇죠. 돈키호테라는 곳 아세요? 일본의 돈키호테? 아니요. 거기가 이제 굉장히 큰 샵이에요. 근데 예, 예. 거기 가면은 생활에 처음부터 끝까지 없는 게 없다 할 정도로 다 있어요. 다이소군요. 다이소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조금 그래요? 다른 개념인데 예. 이제 식품이 굉장히 많고 예. 의류도 있고 아이디어 상품도 있고 이거는 정말 가봐야만 아는 굉장히 쇼핑 천국인 곳이에요. 근데 그게 돈키호테라는 그런 샵을 일본이 굉장히 트렌드화 시켜가지고 각 지역마다 가도 있고 어딜 가도 있는 샵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어느 정도 브랜드 제품을 찾으시는 분은 이제 일본의 쇼핑 루트를 보면 아침에 백화점에서 줄을 서고 그리고 꼼데가르숑과 같은 어떤 편집샵이 있거나 브랜드샵이 있거나 이런 데서 다음 스케줄로 줄을 서고 그래서 원하는 아이템을 겟한 후에 마지막에 이제 돈키호테에서 다 털고 오는 거죠. 자, 그러면 혹시 남자분들 네. 그분들은 조금 아이템이 다를 것 같은데요. 남자분들도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한 60%가 남자분들이 원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셀러문의 고객이 60%가 남자예요? 그렇지는 않은데, 예. 고객 수는 여성분이 많은데, 예. 굉장히 애착도가 높은 고객은 또 남성분이 많으세요. 어허. 근데 꼼데가르숑 같은 그 브랜드의 얘는 여성분보다는 남성이 훨씬 많이 찾으시는 브랜드인 거예요. 예, 예. 그 요즘 20, 30대의 남자들이 일본의 어떤 특정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찾으세요. 그래요? 네, 그 일본의 갭 같은 의류도 굉장히 좋아하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딱 그 매장에만 있는 그 디자인, 네, 그리고 또 그 매장에만 있는 그냥 그런 슈즈 이런 거를 굉장히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 식이군요. 이 버버리 같은 경우도 전 세계에 다 있지만 네네. 일본에만 있는 블루 라벨 네, 뭐 그런 느낌. 식이군요. 네네. 예. 그 투 와펜 같은 꼼데가르숑 의류는 또 많이 공급도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예. 독특한 디자인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일본에 제가 자주 나가고 글을 쓰러 나가다가 쇼핑에 눈을 뜨게 되고 한국에는 얼마나 비싼지를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일본에서 사면 그냥 소소하게 즐기면서 살 수 있어 정도의 가격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너무 많이 뛰는 거를 보고 두세 배 이상 뛰나요? 두세 배가 품목 따라 달라요. 예, 예. 품목 따라 다르지만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원래 단가가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뛰진 않는데 예. 특정한 아이템은 두세 배까지도 뛰는 어허. 아이템들이 있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아까부터 꼰대가르숑 얘기하셔가지고 저는 그게 잘 뭔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거를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상사한테 주면 너 꼰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꼰이 아니 꼼입니다. 꼼. 꼼이에요? 네네, 저는 맞아요, 자꾸 맞아요. 꼰대가르숑 해가지고 너가 꼰대다 이렇게 증명해주는 그런 물품인가 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네. 아니군요. 지드래곤이 예전에 이거 굉장히 옛날인데 지드래곤이 이렇게 하트 있는 가디건, 하트에 눈 달린 가디건을 입고 나와가지고 예. 유명해진 거예요. 그것도 꼰대가르숑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한국에 유명해진 거죠. 저희는 제 드래곤은 잘 아는데 지 드래곤을 잘 몰라요. 빅뱅 네네. 멤버라는 것만 네. 알죠. 그럼 혹시 18금 아이템 이런 요청은 없었어요? 있었는데 저희가 진짜 삭제했죠. 있었어요? 그런 니즈도 굉장히 많아요. 아이고 일본이 성진국인데 네. 왠지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씀을 안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예. 이제 자꾸 사업하게 된 계기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일본에서 쇼핑에 눈을 뜨다 보니까 가격 차이를 확인하게 되고 현재 있는 사람이 얼마나 큰 메리트를 가지는지를 알게 되니까 직구 사이트는 어느 정도 공급 라인이 한계가 있고 그래서 컬처 아이템을 다 공급할 수도 없는 것 같고 예.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고 굉장히 넓게 퍼져 있어요. 그래서 아하. 내가 원하는 거를 찾아 들어가서 겨우 하나 구할 수 있는 정도니까 해외에 가는 분들이랑 해외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 인적 자원을 활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예. 거 딱 캐치할 수 있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만든 게 셀러문인 거죠. 그렇군요. 아니 근데 일본에도 웬만한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몰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해외 직구해도 될 텐데 굳이 네. 셀러문을 이용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네, 특정한 디자인은 예. 한국으로 배송이 안 되는 케이스가 많아요. 일본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 거는 아닌데 예. 이제 일본에서도 일본 사이트를 직접 들어가서 구매는 할 수 있지만 예. 배송이 직접 안 되는 케이스가 많은 거예요. 그 아하. 걔네들의 서비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 한국으로 배송해주지 않는 케이스가 많고 그렇군요. 그리고 직구 사이트를 통해서 가게 되면은 예. 그쪽에 대한 또 이제 구매 부분과 배대지를 사용해야 되면 배송 부분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절차가 여러 가지가 거치게 되는 부분이 또 생길 거예요. 그쵸. 네, 그렇지만 편리하게 사용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한국 직구 사이트가 또 굉장히 커졌어요. 다양한 예, 예. 방식으로. 그래서 몰테일이나 위즈위드나 이렇게 공급하는 라인도 많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직구 시장과 뭔가 견제를 해서 하겠다라는 부분보다는 예. 직구 시장의 일부 베이스가 있는 상태에서 한국 사람들이 몰랐던 그 현재 컬처 아이템을 더 재밌는 요소를 줄 수가 있겠다 하는 아이템적인 풍성함이 더 큰 거죠. 아하.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베트남이니 한국에서 제일 핫한 온라인 몰이 예를 들어서 지마켓이다. 네. 그럼 지마켓에서 사면 좋겠는데 네. 해외로 배송을 잘 안 해줄 것 같긴 해요. 네. 반면에 한국 직구 전문 몰에 가면은 편하긴 한데 지마켓에 있는 만큼의 아이템이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그거를 셀러문이 충족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단순히 그 이유만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그 이유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도 저편 아마존이 있고 이제 아마존 다른 부분도 있는데 다 배송이 국내로 안 되는 케이스가 많거든요. 아하. 네, 그런 케이스일 때는 우리가 그 요청하기 상품을 등록을 해놓으면 현재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현장에서 직접 구매를 해서 보내줄 수 있는 케이스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현재 해외 직구 사이트 몰에 불편한 점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방금 뭐 배대지를 거치고 네네. 또 뭐 물건이 개수가 별로 없고 별로 없진 않아요. 그분들도 굉장히 공급은 하지만 많은 직구라는 자리가 우리가 그만큼 수요가 있는 만큼 정말 많이 쌓여져 있어요. 그 시장이. 시장이 쌓여져 있는데 가장 큰 우리와 차이점은 가격적인 메리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여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구매하면 그만큼 싼 만큼 이렇게 소소한 셀러들은 가격을 일반 판매 셀러처럼 많이 붙이지는 않으니까 예, 예. 어느 정도 가격의 메리트를 느끼면서 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공급 라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직구 사이트에도 굉장한 풍성한 라인의 상품의 카테고리가 다양하지만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하나의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과정인 것 같아요. 직구에 대한 현장도. 트렌드를 만든다는 얘기는 공급자들이 네네. 소비자의 니즈와는 관계없이 네. 자기네들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거, 네네. 볼륨화 할 수 있는 거, 네. 그런 거를 의도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일부는 그런 면이 분명히 네.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지만 현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 케이스가 있어요. 뭐죠? 예를 들면 아주 극단적인 예인데 얼마 전에 이제 삼성 이재용 사장님이 립밤을 사용을 해서 그 립밤이 엄청 인기가 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트렌드를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슈가 되어서 예, 갑자기 공급이 되고 직구 시장에서 그렇게 커진 물건들이 있어요. 예. 근데 이번에 시작으로 트렌드로 그 립밤이 유행을 탔는데 사람들이 구매하기 시작하다 보면 그 습관이 고착화가 되다 보면 나중에는 이 립밤 유명하대라고 쓰는데 왜 유명한지 모르고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장사가 잘 되니까 공급하시는 분들은 계속 공급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게 한국에는 이 물건이 나가면은 굉장히 좋아. 이렇게 돼서 쌓이는 상품의 카테고리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그 어떤 상품이 이슈화가 되는 트렌드가 모이는 현상이라고 생각은 해요. 아하.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현지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지 않고 근데 물품 제품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 나라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아이템에 추천해줄 상품이 더 다양하게 더 많은 거예요. 예. 그래서 가장 다른 점은 소품종 다량 구매가 직구
쪽이고 예. 이슈화가 된 아이템이 이제 많은 사람에게 구매가 될 수 있는 한 아이템 라인. 그런데 저희는 다품종 소량 구매. 그렇게 많은 니즈가 없지만 그래도 다양한 카테고리나 조금 재미있는 상품들을 많이 보여줘서 거기에서 자기 취향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셀러문에서 지금 현재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몇 개국에 몇 개 품종 정도 있는지 뭐 대략적인 수치를 알 수가 있을까요? 저희가 정말 품종을 다 헤아리지는 못했어요. 예예. 너무 매일매일 상품이 업데이트가 돼요. 예예. 만약에 크리스마스 테마다 요즘 저희 앱에 크리스마스 테마가 난리가 났거든요. 크리스마스 테마다 그러면 보통은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이제 뭐 그거를 할 텐데 저희는 그 크리스마스 트리 참 이렇게 예. 걸고 있는 액세서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셀러의 취향대로 셀러가 MD한 대로 그냥 추천해준 대로 이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해지는 거예요, 상품이. 그냥 크리스마스니까 뭐 크리스마스에 맞는 쿠키, 크리스마스에 맞는 뭐 의류 뭐 이런 걸로 한계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작게 굉장히 자기 아기자기한 그런 제품들이 많고요. 예. 그리고 나라로 치자면 저희가 7개 나라가 조금 공급 라인이 확실히 갖춰진 것 같아요. 7개 나라가 어디인가요? 일본, 미국, 그리고 영국, 그리고 독일, 미국에서도 뉴저지랑 샌프란이 있고요. 예예. 그리고 일본에서도 셀러가 2-3명 정도 계시고 예. 그다음에는 이태리로 자주 여행을 가시는 분이 계세요. 예예. 그분이 계시고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산타 할아버지의 원조가 핀란드. 핀란드라고 한다면은 네. 그럼 그 핀란드에서 나오는 크리스마스 관련 제품을 네. 셀러문에서는 다양하게 네. 살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관점보다는 내가 핀란드 제품을 딱 원한다. 네. 그러면은 그 셀러문에 와서 요청하기에 저 핀란드의 크리스마스 관련된 거 사고 싶어요라고 올렸을 때는 예. 약간의 기다림과 그게 필요해요. 핀란드로 여행 가시는 분이나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핀란드에 사시는 분들에게 그 물품을 받을 수 있는 그 약간의 기다림이 필요한데 예. 저희는 그런 관점보다는 내가 딱 원하는 물품을 요청할 때가 공급이 될 때는 미국과 독일과 일본은 확실한 공급은 돼요. 근데 전 세계를 커버를 할 수가 없으니까 아하.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아직까지 여기 머무르고 있는 그래서 셀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그렇죠. 네, 아직까지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 분들이 자기만의 컨셉으로 제안을 하세요. 그러니까 핀란드에 살고 있지 않지만 샌프란에 살고 있지만 인테리어 소품에 굉장히 조금 이런 거는 직구 사이트에도 없고 네이버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상품인데 이런 건 어때요? 이렇게 이제 그 생활의 어떤 일상을 보여주는 거죠. 아하. 그래서 내가 살 때 너희들도 즐거워할 것 같아. 이런 관점으로 셀러들이 소개를 하는 어떻게 보면 큐레이션? 하는 형식이 더 맞다는 게 저희 그 해외 쇼핑의 컨셉이에요. 그래서 빠르고 간편한 거는 그냥 한 번에 그냥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게 빠르고 간편한 거고 그리고 진짜 어떻게 보면 직구 사이트가 이제까지 쌓아왔던 게 있기 때문에 상품군은 훨씬 다양할 수는 있어요. 직구 사이트가 그렇게 되어 왔겠죠. 그렇지만 저희는 약간 일상의 경험을 공유하듯이 그 나라에서 사용하는 실제 제품을 구매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제야 좀 감이 잡히네요. 네, 이 셀러문의 맞아요. 비즈니스 모델이 네. 그러니까 물건을 공급하시는 분들이 네. 그 세계 각지에 있는 현지인들 네. 아마도 뭐 여행객이라든지 네네. 유학생이라든지 네. 대기업 주재원이라든지 네. 그럴 수 그죠? 있죠. 뭐 외교관의 자녀분이라든지 네. 이런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고 네. 그분들이 현지에서 살면서 피부로 느끼는 그런 물건들을 먼저 제안을 한다는 얘기죠. 맞아요. 아하. 그러니까 예. 제안하는 게 굉장히 큽니다. 아니 그러면 아무나 제안을 할 수 없지 않겠어요?
뭔가 그 셀러가 되고 싶으면 자격 조건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후조치를 많이 하는 편이지 선조치를 많이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픈이 되어 있어요. 예. 누구나 셀러가 될 수 있게. 어. 그래서 저희가 셀러와 구매자의 경계를 거의 없게 만들어 놓은 정책이에요. 내가 여행자가 되어서 물건을 팔 수도 있지만 돌아와서 또 내가 그 여행 갔던 곳에서의 과자가 기억나서 또 그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나는 셀러야. 이렇게 역할이 주어지고 셀러를 하려면 이러이러한 단계가 필요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한테나 앱이 오픈되어 있는데 그 셀러가 되고 싶을 땐 셀러가 되고 구매자가 되고 싶을 때는 구매자가 되지만 만약에 셀러로서의 역할을 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후조치가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후조치란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배송이 이제 안전하게 되지 않았을 때, 예. 뭐 이럴 때 저희가 저희 쪽으로 모두가 결제를 하세요. 예, 예. 고객님들이 저희한테 결제를 하시고 저희가 후 정산을 해드리는 편인데, 에스크로 서비스 비슷하게요. 네, 네 맞아요. 자체 그 서비스처럼 예, 예. 움직이고 있는데 그렇게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는 정산을 해드릴 수가 없는 거죠. 아하.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저희가 뭐 다음 주에 해외 여행을 가게 된다. 네. 그러면 해외 여행 가서 이런 물건 살 거니까 뭐 제가 필요한 건 말고도 뭐 이렇게 좀 팔고 싶으면 그 셀러문에 들어가서 나 요런 물건 살 거니까 살 사람은 신청해 주세요. 그렇게도 가능하죠. 이게 바로 네. 가능하다는 거죠. 네, 이건 너무 좋은데요. 저희가 이 신문사에 있을 때부터 그런 거를 가끔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네네. 누구 후배가 미국 출장을 간다. 네. 근데 하필 그때 맥북 최신형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런 그러면 거. 미국이나 일본에서 사는 게 가장 싸거든요. 전자제품은. 네. 그럼 부탁을 합니다. 야, 한 두 대만 땡겨와. 그리고 돈을 미리 주죠. 네. 그럼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 방식이 일어나고 있죠. 아하.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앱을 들어와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자유롭게 플랫폼을 사용을 하세요. 근데 요청하기도 하고 상품을 제안하기도 하지만 그냥 날짜만 이렇게 딱 적어놓고 나 어디 가니까 부탁받은 거 해줄게. 이렇게는 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한국이 애플의 1차 출시국이 아니라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니까 셀러문 네. 들어가서 아이폰 10 좀 사다 줘.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그게 가능한 모델인데 관세는 정확하게 내시고 아하. 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큰 금액은 와치를 해서 관세 관납 영수증까지 한번 체크를 하는. 만약에 거거든요. 그 셀러분이 잠깐 출장을 가신 분이라면 관세를 안 내도 될 것 같은데요? 잠깐 출장을 간다는 게 어떤? 미국에 네. 하필 그때 한 2주 정도 내가 뉴욕을 가는데 뉴욕 매장 있잖아요. 애플 매장에서. 네네. 요거 내가 쓰려고 샀어. 네네. 그러면 관세를 안 내도 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여기서 또 경제에 불편한 진실이 시작이 되는데 네. 예. 관세를 내는 그 기준이 자기가 사용하는 물건이면은 안 내도 그렇죠. 돼요. 근데 그 사용하는 물건도 $600 이하예요. 600달러 이하일 경우에는 안 내도 되고 그 부분이 초과하면은 어느 정도는 세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600 초과해도 그걸 뜯어서 오면은 괜찮지 않나요? 초과는 그래도 내야 내는 돼요? 편은 내는 편이 가장 그렇게 권유를 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안 방송에서는? 냈다가는 네, 안, 내, 방송에서는. 안 내도 되긴 되지만 그렇죠. 그렇게 권유를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게 회사의 방침. 아하. 그렇죠. 국세청에서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러면 저는 요것도 좀 궁금해요. 네. 내가 이제 셀러가 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이제 100만 원짜리를 네. 사다가 국내에 뭐 아는 분들한테 이제 팔라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내가 몇 %를 붙여야 되는가 이런 것도 네. 셀러문에서 뭐 가이드를 해주는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막 두세 배 붙여도 되는 네. 건지. 그래서 이걸 가이드를 어느 정도까지 해줘야 네. 될지가 저희 운영자의 입장에서도 너무 많은 고민이 돼요. 그렇죠. 이거 얘기하면 정말 영업 비밀이어가지고 예. 어디서든 카피할까봐 조금 그렇긴 하지만 기준을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저희 앱에 거래되는 상품 중에 직구 시장에 있는 상품이 있고요. 근데 정말 네이버에 검색하고 구글에 검색하고 어디에도 검색했지만 나오지 않는 상품군이 분명히 있어요. 유니크한. 네. 그러겠죠. 그래서 그 두 분류로 가격 책정의 기준이 달라요. 아하. 다른데 직구 사이트보다는 어떻게든
단돈 1,000원이라도 싸게 팔게끔 저희는 권유를 합니다. 근데 그래도 남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유니크한 물건을 발견을 했을 때는 예. 자기 취향으로 발견을 했든 그게 어떤 우연으로 발견을 했든 그 유니크한 물건을 발견한 거는 그 사람의 가치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대가로 피는 너 마음대로 책정해. 두세 배 해도 되는 거군요. 그럼요. 아하. 그렇지만 그 가치를 또 알아주는 사람이 그 물건을 살 거야. 그렇죠. 라는 게 저희의 방침이에요. 아하. 근데 그만큼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취향대로 물건을 쫓아가다 보면 정말 어떤 독일 작은 마을의 동화 같은 상품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거는 어디에서도 구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정말 내가 여행을 마치 그곳에 다녀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 유니크한 물건을 사는 재미로. 그렇죠. 네, 그래서 당연한 응당 대가로 생각을 하고 구매를 많이들 하세요. 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가서 그 제품을 샀는데 네네. 나중에 보니까 이게 좀 더 사올 걸 네. 이런 아쉬움. 맞아요. 그럼 그분들이 또 그걸 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구매자 입장에서 이 셀러문을 이용하려면 일단 앱을 다운받고 그 다음에 뭐 절차가 있습니까? 일단은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 저희가 보통은 서비스를 하는 데서 회원, 구매자, 판매자 이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저희는 뷰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앱이에요. 예. 그래서 관찰자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앱이라서 회원들의 액션을 보면 회원 가입 즉시 구매를 하거나 요청을 하거나 무언가의 액션이 바로 일어나요. 근데 그게 뭐냐면 꽤 오랫동안 우리 앱을 관찰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아하. 어떤 상품이 올라오는지, 예. 내가 어느 쪽에 관심이 있는지 이런 걸 꾸준히 보다가 이거다 싶을 때 이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관찰자로서 셀러문을 보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 내가 이제 뭔가를 구매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 물건을 받는 거는 네. 해외 직구처럼 뭐 택배나 이런 걸로 받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걸 사다 주신 분을 만나서 받는 거예요? 직거래는 웬만하면 저희가 권유를 드리진 않고 아하. 네, 택배로 다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서 가는 것도 어떻게 예. 보면 직구 방식이랑 유사해요. 개인 통관 번호를 입력을 하고 이제 개인 통관 번호를 해외에서 받을 때는 받지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편의성은 있지만 예. 비슷한 라인은 맞아요. 아하. 그리고 이제 한국에 돌아온 여행자들에게는 그냥 국내 배송을 받게 되고요. 한국에 가지고 와서 한국에서 뭐 우체국 택배나 이런 걸로 보내주는군요. 네. 그래서 가격이 싼 거군요. 네, 그럼요. 야, 이거 좋은데요? 그러면은 특이한 물건 저는 요런 게 좀 관심이 가거든요. 뭐 네네. 예를 들어서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낙동강 오리알 네. 이런 게 좀 관심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거꾸로 일본에 가면 유황 온천에서 계란을 삶은 걸 바로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광고를 본 것 같아요. 네. 그런 아주 특이한 제품도 구매가 가능한 거예요? 온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온천에서만 파는 입욕제가 요청이 들어왔고 온천에서만 파는 그 입욕제를 이제 배송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예. 네, 그런 거 같은 것도 그렇고 저도 매일매일 생소해요. 이렇게나 많은 상품들이 있었어? 이렇게 아하. 생각이 들 정도로 매일매일 생소한 아이템들이 올라오는데 여행의 추억 있는 상품이 일단 많았어요. 첫 번째는 프라하 갔을 때 뭐 프라하에서 만난 그런 프라하가 라벤더가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예. 그 라벤더 관련된 아로마 상품들 그리고 이태리 여행 가신 분들은 그 피노키오 볼펜 아세요? 모르죠. 피노키오 볼펜이 너무 예뻐요. 그 피노키오라는 그 동화 자체가 이태리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네, 나무 장인이 피노키오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되게 한 그 이야기가 그 피렌체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거기에서 장인들이 만든 핸드메이드로 만든 피노키오 볼펜인데 그거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알고 너무 또 다시 사고 싶고 이런데 너무 싸거든요. 거기에서는 진짜 이렇게 두오모 성당 앞에서 그냥 작은 이런 테이블 위에다가 주렁주렁 달아놓고 팔아요. 얼만데요? 그게 거기에서는 2,000원이었나? 하나예요? 네. 모나비보단 비싸네요. 근데 그게 핸드메이드 작품처럼 보일 만큼 굉장히 이거를 실물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아니 그러면 그 피노키오 볼펜은 네. 예, 거기다 거짓말을 하면 뭐가 커집니까? 아니요, 코가 부러질 거예요. 아, 코가 부러져 버려요? 나무로 만든 거예요? 네, 잘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비싸구나. 아. 실제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피노키오 그림을요? 제가 이거를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앱을 깔아서 피노키오라고 검색하면서 검색하면? 검색을 해보시고 여기서는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아요. 그 볼펜 끝에 피노키오 모양으로 있는 그거군요. 예. 네. 거기다 거짓말하면 코가 커질 것 같은데요? 잘하지는 않고 거짓말하면 아마 부러질 거예요. 아, 그럼 그렇군요. 그게 현지에선 2,000원인데 네. 한국의 일반적인 수입몰에서는 얼마에 파는 거예요? 근데 2,000원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정확한 가격은 네. 기억이 나진 않지만 수입몰에 공급을 안 해요. 아. 누가 이 1, 2,000원짜리를 한국에 다 팔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이태리 여행 갔다 와서 피노키오 볼펜 딱 하나만 가지고 와가지고 예. 그걸 썼는데 볼펜이 다 떨어진 거예요. 아. 그래서 이게 또 애착이 생기니까 하나를 더 사고 싶은데 못 사서 바등바등 대다가 저희 앱을 찾으셔서 자기가 산 볼펜의 사진을 막 보내주신 분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연결이 돼서 예. 그거는 리필이 안 되나 보죠? 리필이 안 되죠. 이게 거의 핸드메이드로 안에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아. 나무가 그걸 다 쓰면 그냥 인테리어 소품용밖에는 안 돼요. 그렇군요. 네. 아니 진짜 저런 거는 아마존 직구로 사면 이게 배송비가 더 들겠네요. 직구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예 살 수가 없군요. 네, 제가 웹사이트에서 이걸 판 걸 본 적이 없어요. 아하. 아니 그리고요. 저는 이것도 좀 궁금해요. 셀러문이 언제부터 네. 사업을 시작하셨는지. 네, 그래서 제가 방송 작가 일을 하다가 예. 2015년 6월쯤 이제 스마트 벤처 캠퍼스라고 예. 지원 기관에 지원을 받고 아이디어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고 선정이 돼서 굉장히 사업 조금 워킹이 가능한 정도의 지원금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되었어요. 아유, 그리고 듣자 하니, 제 드래곤으로부터 투자도 살짝 받으셨다고. 네, 그래서 그게 재밌는 스토리인데, 예. 제가 그래서 2015년 6월 정도에 지원 사업을 받고 셀러문이라는 아이디어를 조금의 현실화를 시키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이제 6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바르셀로나에서 하는 MWC를 참가를 하게 됐어요. 와. 네. 모바일 콩그레스죠? 예. 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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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에서 이제 창진원에서 지원하는 코리안 부스가 있었어요. 예. 예. 거기에서 제가 한 부스를 차지를 하고 외국인들한테 설명을 했죠. 영어로요? 영어로요. 이야. 굉장히 외웠습니다. 영어 반응이 실력이 어땠습니까? 뛰어나진 않은데 예. 반응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전시가 굉장히 셀러문과는 또 잘 맞았는지 재밌는 일이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어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바르셀로나 시장이 여성분이세요. 예, 예. 그 여성분이 이제 여러 부스를 도는데 MWC랑 For You From Now라고 이게 부스가 자체가 달라요. 다른데 MWC는 삼성과 같은 기업이 참여하는 거고요. For You From Now는 4년 후에 너희를 지켜볼게 라는 의미로 스타트업 부스예요. 예. 그래서 우리 맞은편에 프랑스 스타트업이 있었고 우측편에는 또 다른 나라의 스타트업들이 있었고 스타트업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네트워킹도 하고 부스도 보고 각 나라는 어떤 아이템들이 있을까도 구경도 하고 그리고 VC도 만나고 이런 여러 가지 있는 그런 부스였는데 첫째 날인가 둘째 날인가 바르셀로나 여성시장분이 이제 For You From Now에 구경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 부스에 왔어요. 우리 부스 와서 그 바르셀로나의 현지 가이드가 미리 저희 부스를 보고 다 어떤 서비스인지 설명을 한 거예요. 이제 숙지를 한 후에 시장이 와서 이렇게 시장에 오니까 어떻겠어요. 이게 엄청 바르셀로나에서 큰 행사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은 취재진이 막 몰려오고 그래서 거의 몇십 명이 저희 부스에만 이렇게 모여져 버린 거예요. 야, 그럼 메시가 온 줄 알았겠네. 네, 그래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플래시가 막 터지고 근데 다행히 저는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르셀로나 가이드분이 굉장히 또 미리 숙지를 하고 가셔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근데 그래서 제가 선물로 이제 저희 셀러문 볼펜을 드렸어요. 아까 그 피노키오? 피노키오는 아닌데 제가 펜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 예. 그러니까
셀러문 볼펜을 만들었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셀러문 볼펜을 바르셀로나 시장님한테 드렸죠. 예. 그래서 굉장히 굿럭하라고 굉장히 재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가셨어요. 아니 그러면 바르셀로나 시장님이 이 셀러문을 통해서 물건 지금 팔고 계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면 너무 좋죠. 예. 네, 관심을 그렇게 가져주시고 가셨는데 재밌는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유럽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피드백은 유럽은 우리 아시아 너희들은 아마존을 통해서든 알리바바를 통해서든 물건 해외 제품 사는 게 굉장히 쉬워. 근데 유럽 사람들은 이렇게 아시아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사이트도 없고 제공하는 사이트도 굉장히 부족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로 여행을 가는 인적 자원을 활용을 해서 우리나라에 이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라는 피드백이 대부분의 피드백이었어요. 아, 요즘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가 굉장한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걸 반대로 생각해 보면 돼요. 예. 여행자, 외국인 여행자 관점에서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그냥 믹스 커피를 한 잔 마셨어요. 근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돌아가서 살려니까 살 수가 없어. 그러면 한국 가는 여행자들을 찾겠죠. 그렇죠. 너 한국 가냐? 너 한국 가냐? 이렇게 찾게 되면 그러면 한국을 가게 되면은 믹스 커피 그거 좀 꼭 사다 줘. 그러니까 이런 컨셉인 거예요. 저희 셀러문이. 아하. 그래서 새로운 물건이 그 나라에 퍼질 수 있고. 예. 근데 이제 직구 사이트는 또 다시 또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보면 직구 사이트는 공급자 라인 중심에 이 물건이 아까 PD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이 물건은 굉장히 또 트렌드를 만들 수 있어. 이렇게 공급 라인이라서 직접적인 체감의 아이템이 아니에요. 예. 체감적인 아이템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컬처 아이템은 그 공간을 활용했던 사람들이 직접 느끼는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예. 그런 제품을 사기에는 저희 같은 서비스 모델이 굉장히 경험 쇼핑으로서는 좋다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저희는 단순하게 해외에서 유명한 제품을 국내로 가지고 오는 것만 생각했는데 국내 제품이 해외로 나가는데도 셀러문이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네,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예. 저희가 이제 꾸준히 성장하고 발전을 한다면 예. 에어비앤비와 같은 해외 모델을 꿈만 꾸고 있습니다. 아하. 그 얘기는 삼성이 투자를 좀 더 해라. 네. 그렇죠. 그런 거죠? 네, 그래서 바르셀로나 이야기를 아직 채마저 하지 못했는데 예. 그러고 이제 부스 마지막 날에 삼성벤처스 투자 사장님이 이제 거기 오셨어요. 예. 그래서 둘러보시다가 저희 부스에서 굉장히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시고 여러 가지를 질문을 하시고는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구경을 하고 그냥 가셨는데 그때는 제가 투자 의사 결정이 있으신지는 몰랐어요. 그렇군요. 네, 모르고는 이제 MWC 마치고 네. 끝났다 이러고 이태리로 여행을 간 거예요. 친구들이랑. 예. 그래서 베니스부터 피렌체, 로마, 나폴리까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막 찍고 내려오고 있었어요. 엄청 신나게. 근데 이제 그 삼성벤처스 담당자분이 저한테 계속 전화를 거는데 지금 제가 로밍을 해간 상태가 아니라 유심칩만 가져가서 전화기가 안 됐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관에서 지원을 해준 기관으로 연락이 가가지고 노한나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돼서 이제 카톡으로 연락이 오셔서 빨리 연락을 해라. 라고 하고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공항에서 통화를 하고 그리고 정식적인 IR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제 초기 투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주 운이 좋게. 그렇군요. 네. 많이 쐈나요? 객관적인 관점에서는 예. 이게 초기 스타트업으로서는 받을 수 있는 만큼은 받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그거를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이걸 좀 확장해서 어서와 한국 상품은 처음이지. 그거 재밌다. 예, 그래서 네. 비정상회담 그 친구들 불러다 놓고 네. 니네 나라에서 먹힐 만한 제품, 한국 네. 제품 뭐가 있느냐. 네. 지난번에도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인도 애들이 나왔었을 때 그 네. 닭갈비 먹고 애들이 환장을 하더라고요. 그런 거. 네. 예. 그런 거 팔아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어서 와를 어서 사. 그렇지. 어서 사로 바꾸고. 네. 괜찮네요. 근데 이제 아직은 국내 서비스다 보니까 예. 그거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해외
지금 우리나라의 비정상회담에 한국에 유학 온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그 해외에 나가서 굉장히 그 해외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요. 그 나라에 적응하고 그 나라의 컬처 문화를 받아들이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그분들이 이제 친구들을 그 나라로 데려갔을 때 열광할 만한 물건들을 소개해 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게 국내 모델이고 해외 버전으로 갔을 때는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염두하고 있고 유튜브에서 지금 영국 남자가 굉장히 또 유행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그 영국 남자가 다 테스트잖아요. 한국 상품들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렇죠. 이거 한번 먹어봐. 불닭볶음면 먹어봐. 이렇게 되니까 그럼 재밌는 것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얼마 전에 니각스 본사 김유리 팀장 나왔잖아요. 네네네. 그 영국 회사인데. 네. 근데 영국 남자 그놈이 다 그놈이라고 그러던데. 아니 사람은 그런 거죠. 네. 그렇구나. 네. 예. 예. 아, 진짜 셀러문이 저는 그냥 스타트업이라서 지금 막 시작하는 회사, 좀 작은 회사가 아닌가 했는데. 작은 회사 맞아요. 아니에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 큰 회사군요. 예. 사람과 정의의 이름으로 해외 직구 시장을 평정하실 것 같아요. 정말 그러고 싶어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만 일찍 생겼으면 네. 저도 네. 돈을 좀 벌었을 것 같다. 네. 안타까움이 생기는 게 네. 제가 신문사 있을 때 시애틀 출장을 굉장히 자주 갔거든요. 시애틀 너무 많이 좋아요. 갈 때는 1년에 한 3번을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스타벅스 1호점이 있잖아요. 그럼요. 뭐 스파이크 네. 거리인가? 네. 거기에 스타벅스 1호점이 있는데 갔다 오면은 제 지인들이 다 그 얘기예요. 네. 그 1호점에 있는 그 원조 로고, 네. 네. 그 원조 로고 박힌 머그컵 네. 이런 거 좀 사다 주지 막 네. 이런 요청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스타벅스 수집하시는 분들은 진짜 많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걸 사기 위해서 시애틀을 가는 분들도 적지 않다. 그때 만약에 셀러문이 있었으면 제가 돈을 좀 벌었을 것 같은데 네. 안타깝네요. 그렇죠. 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못 간다는 거. 네. 그러면은 네. 사는 충족을 만족하는 예. 거. 어서 사면 되죠. 지금은 안양에 있는 물건은 제가 갖다 드릴 수 있는데 지금까지 노 대표님의 셀러문 이야기 듣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너무 재밌게 듣고 있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어요. 예, 궁금한 것도 너무 많고 네. 그리고 현지인의 그 호흡이 담긴 그런 상품들 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너무 많아요. 그거를 저희가 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차후에 또 한번 모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서울 대구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라서 시간을 뭐 이렇게 자주 뺏기는 힘들 것 같고 2주에 한 번 정도 어떠세요? 네, 너무 좋죠. 저는. 예. 네. 아니 그러면 저희 이제 노예 계약 하신 거죠? 2주에 한 번씩? 네, 네. 어쩔 수 없이 철컹철컹. 네, 뭐 후속 투자를 받을 때까지 네, 네. 예. 후속 투자를 받을 때까지 철컹철컹.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2주마다 한 번씩 해외 직구 재미난 이야기 그리고 사랑과 정의 이름으로 불편한 진실을 어떻게 헤쳐나가시는지 그 이야기 계속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2주 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얘가 탁 떨어지고 예. 거기에서 이렇게 자꾸 뭔가 우연이 발생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오피니언들 리더를 모시고 토크쇼를 하는 그런 곳에서 스크립트를 쓰고 있었었는데 예. 대구에 계시는 IT 여성 기업인 협회 그 회장님의 권유로 뭔가 하나를 이렇게 지원 사업을 받으면서 아이템을 가지고 실현시키는 이런 IT 쪽으로 하는 것에 권유를 받고 시작하게 됐어요. 예, 예. 근데 제가 한참 여행을 다닐 때마다 느끼는데
그 소설을 쓰겠다고 일본에 가서 룸 하나를 작업실을 하나 잡아놓고 엄청 열심히 글을 쓰는데 글이 안 써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되죠. 근데 일본이 정말 너무 좋은 곳이거든요. 혼자서 여행하기. 아, 그렇죠. 특히 여성분들이 여행하기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쇼핑을 하기에도 좋고 그냥 카페에 이렇게 머무르기도 좋고 예.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너무 구경하는 것도 좋고 계속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스타그램에 하나씩 찍어서 올리고 나 여기 있어요 이런 식으로 했더니 예. 인친들이 이 물건을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인스타그램 사진에 나온 그 물건을 사달라. 네, 제가 펜시 중독이어가지고 예. 어떤 날은 볼펜만 아이디어 상품이 되게 많잖아요. 아, 일본에. 그렇죠. 그래서 볼펜만 계속 찍어서 올린 적이 있었어요. 예, 예. 그랬는데 인친들이 이제 사달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하. 그래서 재밌겠다. 그냥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인친도 사달라 하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물건을 사가지고 이제 그 명목으로 인친도 만나서 그 물건도 전해주고 이런 재미도 있었었는데 예. 몇 자루가 아니었는데 돈이 조금 쏠쏠하더라고요. 왕복 항공권을 빼고도 남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거는 작정을 해야 돼요. 작정을 해야 예, 되고 그냥 이제 저의 룸 하루 정도. 아니, 네. 근데 겨우 펜시 제품 가지고도 그게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오호. 그러니까 그 일본 펜시에 대한 리스펙이 있어요. 예, 우리나라 예. 그래요? 사람들이. 그렇죠. 네. 그리고 아이디어가 보면 좀 가격이 적절히 3만 원대 이상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현지에서는 또 적절한 합리적인 가격이기도 하고. 하긴 이 나쁜 회사긴 한데 미쓰비시 네네네. 연필 정말 좋긴 해요. 네, 맞아요. 그 볼펜똥이 안 나와요. 일본 볼펜은. 그렇죠. 네, 똑같은 비슷한 느낌의 일본 볼펜도 볼펜똥이 안 나와요. 모나미는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지. 특정 볼펜은 예. 모르겠고요. 아, 모나미를 안 써보신 것 같아. 제가 일본 볼펜만 썼나 봐요.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그러면 맨 처음에는 이제 펜시로 시작하셨는데 어떤 제품까지 커지게 됐습니까? 의류가 많았어요. 의류요? 네, 이제 일본만 있는 브랜드 그리고 뭐 꼼데 이런 거 얘기해도 꼼데가 되나요? 뭐예요? 꼼데가 뭐예요? 꼼데가르숑 아.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그럼요. 네, 꼼데가르숑 같은 거 그리고 그때가 한참 또 바오바오 백이 유명하던 때고 그건 뭔가요? 그 한국 여성들이 굉장히 열광을 해서 일본 백화점 한큐 백화점에 가면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1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해외 직구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특히 이제 곧 블랙 프라이데이 있기 때문에 나도 한번 해외 직구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 너무나 많잖아요. 주말에 관군제인가요? 난리가 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중국에서도요. 그런데 문제는요. 해외 직구 해본 분들이 생각만큼은 편하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렇죠. 가격도 생각보다는 비싸네. 그렇죠. 게다가 배송 문제. 네. 그리고 가격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나온 가격에 붙는 게 너무 많잖아. 세금이랑 배대지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런데 이런 불편한 점을요.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노하우를 가진 분이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또 다행스럽게도 저희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애청자라고 하십니다. 이야.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또 어렵사리 그분을 모셨잖아요.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데. 그렇죠. 정말 우연이죠. 예. 아무튼요. 오늘 모신 분은요. 회사 이름이 너무 멋있어요. 이거 발음을 잘해야 돼요. 세일러문이 아니라 셀러문의 노안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셀러문의 노안나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 이름은 퍼니펍이고요. 저희 서비스 이름이 셀러문이고요. 아, 서비스명이군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저는 영화 인턴 보셨잖아요. 예. 영화 인턴의 줄스와 같은 그런 여성 CEO를 꿈꾸고 스타트업을 시작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입에 단내가 나는 스타트업이더라 하고 깜짝 놀라고 있는 노안나 대표라고 합니다. 아니 그 얘기를 하셔서 그런지 외모가 비슷하세요. 그 주인공분이랑. 아니에요. 보이지 않으니까. 기억이 안 나.
애나 네. 해서웨이. 아. 비슷하세요. 나중에 저희 애청자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제 얘기가 진짜 맞다 아니, 얘기해 저 주실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진짜 혼날 것 같은데요? 이게 오디오의 장점이거든요. 아, 그렇죠. 아니 근데 회사 이름 잠깐 얘기했는데 셀러문이잖아요. 네네. 뭐 셀러까지는 알겠는데 문은 뭡니까? 문은 여는 문이라고 예. 보면 될 것 같은데. 아, 영어의 한글 문. 네네. 근데 문은 보통 다를 생각하잖아요. 영어로. 네, 그래서 해외 버전도 생각하고, 예. 네, 어느 정도는 그렇게 중의어처럼. 셀러 도어가 아니라 셀러 문으로. 네네.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야 세일러문처럼 또 그러니까. 관심도 갖고. 예. 사랑과 정의의 이름으로 해외 직구의 불편한 점을 모두 다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정의감은 없지만. 네. 아니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저희 회사가 이제 해외 제품을 해외 현지에 있는 사람에게 그리고 해외 그곳을 직접 가는 여행자들을 통해서 물리로 예예. 그래서 엄청 열심히 써서 뭔가를 이렇게 딱 줘도 그 PD님이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거든요. 작가는 이런 물감을 조합하는 사람? 색감을 조합하는 사람? 근데 그거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게 PD님인데, 그런데 그림 그리는 사람 마음대로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신문사도 비슷한 것 같아요. 취재 기자랑 편집 기자의 역할이 비슷한 것 같거든요. 취재 기자가 아무리 기사를 막 개떡같이 써도 편집 기자가 잘 만들어주면 그 기사가 좀 그럴듯해 보이고, 또 취재 기사가 아무리 기사를 잘 써도 편집 기자가 막 편집해버리면 기사가 개떡같이 보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개떡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현장에 있는 게 또 저희죠.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느냐를 이야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이야기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방송 작가 일을 하는 게 굉장히 매 순간순간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냥 진짜 순수한 글을 쓰고 싶다, 소설을 쓰고 싶다. 그래서 한 달의 일을 월초로 다 몰아서 놓고, 그러고는 일을 프로젝트를 빨리 끝내놓고 한 달에 계속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나머지 시간 동안. 아, 그때 결혼한 상태 아니셨나요? 이어져 있었죠. 결혼하기 전과 결혼하기 후와 이어져 있었는데, 그래요? 예. 네, 일본에 계속 다닐 때도 결혼한 후죠. 어허. 네. 그러면 지금 작가를 그만두신 게 몸이 힘들다 이건가요? 그런 건 아니었는데, 좀 더 재밌는 일 하고 싶다. 좀 더 좀 의미 있는 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꾸준히 한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좀 주체적이지가 못해요. 작가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게 잘못된 네. 관행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네. 신문사에서도 취재기자, 편집기자가 서로 잘 하면은 이게 괜찮을 텐데 보통 사이가 나쁘거든요. 급여 수준은 어떤가요? 욕심낼 만큼은 아니죠. 네. 어. 근데 그게 이제 프리랜서 특징이 발로 뛰면은 또 많이 가질 수가 있어요. 아하. 그래서 그거는 자기 욕심만큼 챙길 수는 있는 구조는 맞아요. 그렇군요. 네. 제가 듣기로는 작가분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네. 한 분은 글, 네. 또 다른 분은 섭외. 네. 우리 노 대표님은 어느 쪽이었나요? 작가들 보면 섭외를 굉장히 잘하는 작가가 있고, 그냥 섭외는 크게 아니지만 뒷단에서 글을 잘 쓰시는 작가분이 있는데, 항상 섭외를 잘하시는 작가의 뒤처리를 글 잘 쓰시는 작가분들이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많지만 저는 둘 다였죠. 오, 둘 다 잘했다. 예. 어우, 능력이 출중하시군요. 아유, 아닙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했으니까. 예, 예. 근데 일반인들이 알만한 방송이 없다는 거. 네, 그렇죠. 그게 문제네요. 확인할 길이 없어. 네, 확인할 아, 길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방송 작가를 그만두시고 네. 다른 사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이 해외 직구에 네. 생각을 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모든 일의 연결고리라는 게 예. 그냥 이렇게 딱딱 1막, 2막, 3막 이렇게 끊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면서 뭔가 하나의 물건을 이렇게 조달할 수 있는 커뮤니티 형식의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예, 예. 그래서 누구나 해외 제품을 제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상품을 요청도 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좋은 상품을 보고 바로 구매하면은 이제 우리 집으로 배송이 되는 형식인데요.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너무 장황한데, 하나하나부터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제가 사업을 하겠다. 지금부터 사업 시작.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어. 그냥 저는
저는 방송 작가 생활을 하고 있었고 방송 작가요? 네네. 네. 방송 일을 하고 있었었는데, 프로그램 형식으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애청자 여러분들이 알만한 방송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제가 이제 지역방송에서 했고, 예. 이따금 국회 방송에 이제 뭐 구성 작가 같은 것도 했고. 그리고, 국회 방송요? 네. 그리고 저기 기업 홍보 영상물을 또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작가였고, 섭외와 이제 스크립트를 쓰고 방송 진행하는 상황까지 현장까지 다 챙기는 총괄적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 현장까지 다 챙기는 역할은 총괄 PD 아닌가요? 근데 그래서 이게 불편한 진실이 여기서부터가 시작이 되는데, 예. PD 분들보다도 작가의 역할이 사실은 현장에서도 굉장히 크죠. 그렇죠. 섭외부터 작가가 다 하지 않나요? 네, 섭외부터 작가가 다 시작됩니다. 예, 제가 TVN 잠깐 나갔더니 네. 그 작가분이 제 물부터 도시락까지 다 챙겨주시더라고요. 네. 너무 고마운데 반면 PD분들은 명함 한번 주고 그냥 사라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네.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룰이에요. 역할이에요. 그냥 그 사람들의 역할. 근데 이제 작가는 어떻게든 그 프로그램 안에서의 분위기를 좀 잘 만들어야 되고, 이제 이걸 해야 되니까 출연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좀 많은 애착을 가지고 해요. 스크립트 작성부터 시작해서. 아니, 그 얘기는 PD는 애착이 없다는 얘기군요. PD는 모든 방송이 끝난 후에 예. 편집에 애착을 가지십니다. 편집에만? 네. 어허. 근데 작가도 방송이 끝나면 다음 프로그램에 대한 뭔가를 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방송의 현장의 그 역할은 작가가 하고, 예. 그 방송을 끝난 후에 방송이 나가기 전까지의 편집 역할을 어떻게 보면 또 PD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그 작가가 아무리 열심히 잘 하고 현장을 잘 만들어도 PD님이 그거를 잘 만지지 못했을 땐 또 잘못된 방송이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또 작가가 조금 실수를 하고 부족한 면이 있어도 PD님이 그걸 굉장히 잘 살리면 좋은 방송이 될 수도 있고. 아하. 보통 통편집을 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근데 원래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네. 작가가 이렇게 잘 만들어줘야 PD가 그걸 가지고 잘 요리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작가들이 굉장히 고생을 해요. 예. 아침 9시에 가도 줄을 서 있어요. 어허. 9시가 오픈인데 제가 8시 40분에 갔는데도 줄 굉장히 뒤늦게 섰거든요. 뭐 선물을 많이 주나요? 아니에요. 그게 그냥 살라고? 제품이 없어서 와하. 이제 선착순으로 판매하고 끝인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그 백화점에서 바오바오 매장은 오전 10시면 클로징 타임이에요. 아하. 거의 그 정도로 매장 내에 있는 그 제품이 헐빈하게 빕니다. 이게 그렇군요. 하나도 없이. 아니, 저는 맛집만 그렇게 줄을 서는 줄 알았더니 가방 살라고도 줄을 서는군요. 요즘 중국인들이랑 한국인들이 일본 샵을 다 털어간다는 그 그래요? 이야기가 있어요. 어허. 일본은 백화점이 9시에 문을 여나 봐요. 제가 실수했나 봐요. 네. 10시인가 봐요. 10시. 그렇군요. 아무튼 그러면 의류랑 가방,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소품도 있나요? 그리고 굉장히 일본 물품에 열광했던 게 과자. 과자. 네, 일본 과자가 예전에는 일본 과자가 굉장히 비싸다는 인식이 저희 또래만 해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일본 과자가 굉장히 싸고 맛있고 특이한 게 너무 많거든요. 하긴 저도 우리 애들 고르는 거 보니까 네. 그 도라에몽 네네. 나오는 기다란 막대 스틱 같은 거 잘 먹더라고요. 네네네. 일본에 가면 그런 디자인과 뭐 예쁜 것과 막 또 신기한 게 진짜 많아요. 그렇죠. 돈키호테라는 곳 아세요? 일본의 돈키호테? 아니요. 거기가 이제 굉장히 큰 샵이에요. 근데 예, 거기 가면은 생활에 처음부터 끝까지 없는 게 없다 할 정도로 다 있어요. 다이소군요. 다이소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조금 그래요? 다른 개념인데 예. 이제 식품이 굉장히 많고 예. 의류도 있고 아이디어 상품도 있고 이거는 정말 가봐야만 아는 굉장히 쇼핑 천국인 곳이에요. 근데 그게 돈키호테라는 그런 샵을 일본이 굉장히 트렌드화 시켜가지고 각 지역마다 가도 있고 어딜 가도 있는 샵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일단 어느 정도 브랜드 제품을 찾으시는 분은 이제 일본의 쇼핑 루트를 보면 아침에 백화점에서 줄을 서고
그리고 꼼데가르숑과 같은 어떤 편집샵이 있거나 브랜드샵이 있거나 이런 데서 다음 스케줄로 줄을 서고 그래서 원하는 아이템을 겟한 후에 마지막에 이제 돈키호테에서 다 털고 오는 거죠. 자, 그러면 혹시 남자분들 네. 그분들은 조금 아이템이 다를 것 같은데요. 남자분들도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한 60%가 남자분들이 원하는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아, 셀러문의 고객이 60%가 남자예요? 아, 그렇지는 않은데, 예. 고객 수는 여성분이 많은데, 예. 굉장히 애착도가 높은 고객은 또 남성분이 많으세요. 어허. 근데 꼼데가르숑 같은 그 브랜드의 얘는 여성분보다는 남성이 훨씬 많이 찾으시는 브랜드인 거예요. 예, 예, 예. 그 요즘 20, 30대의 남자들이 일본의 어떤 특정 브랜드를 굉장히 많이 찾으세요. 그래요? 네, 그 일본의 갭 같은 의류도 굉장히 좋아하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딱 그 매장에만 있는 그 디자인